똑같지 않은 인터뷰 제15회 광주 비엔날레 최도수 전시부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광주 비엔날레 최도수입니다. 예, 올해가 30주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래됐네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거죠. 1년에 한 번인가요? 2년에 한 번이라서 이번은 15회입니다. 아, 그래서 30년. 네. 네네. 15회 광주 비엔날레. 개막이 오늘이 2일이니까 7일에 열리면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네요. 엄청 바쁘시죠? 마지막 전시 준비에 모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장은 늘 편한 옷으로 다니시는 거죠? 네, 지금 뭐 설치 마무리가 한창이어서 네. 현장이 많다 보니까 참여하는 모든 기관의 작가들, 기획자들, 그리고 전시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또 작가들에게 좀 따뜻한 숙소와 그리고 또 광주 음식을 이렇게 해주시는 네. 지역 소상인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 부장님은 어디서 오신 겁니까? 지역이?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오신 건가요? 지금은 어디서 작업하시다가요? 좀 전에 파빌리온 중에 네. 스페인 예술 파빌리온이 좀 전에 양림동 펭귄마을에서 네. 5시에 막 개막을 시작했습니다. 아, 일찍 좀 열었네요. 파빌리온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 다녀오셨고. 네. 네. 그럼 광주 내려오신 지는 며칠이나 되셨습니까? 서울에서. 이거 준비하시러. 네. 저는 3년째 광주에 계속 살고 있고요. 네. 네. 아까 전에 말씀 주신 거는 저희가 어디서 원래 내려왔냐고 물어보신 줄 알고 서울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여기 상근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말투가 전라도 분이 아니셔서 여쭤봤어요. 네. 네, 그렇지만 저희 아버님은 전라도에 계십니다. 네, 그럼 네. 비엔날레 때문에 계속 여기에 계시는군요. 네, 음식은 마음에 드시죠? 더할 나위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비엔날레 얘기 여쭤볼게요. 네. 이번에 예술 감독으로 선임되신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번은 15회 광주 비엔날레 예술 감독으로 선정되신 니콜라 브리오 감독님은요. 네. 세계적인 글 쓰는 작가이자 그리고 현장에 아주 뛰어난 세계 탑급의 큐레이터로 현장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 15회 광주 비엔날레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그러니까 주제라고 할까요? 어떻게 해서 꾸미셨을까요? 구성? 감독님께서 이번 15회 전시를 준비하면서 사실 저희가 불과 얼마 전까지 코로나 같은 어떤 재해도 겪었고 그리고 특히 요즘에 기후 같은 거 보면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그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개인들, 사람들 그리고 SNS 시대의 어떤 공간들 그럼 우리의 공간은 무엇일까라는 네. 공간에 대한 질문을 좀 하기 위해서 광주 지역에 그리고 전라남도 지역의 고유한 음악인 판소리에서 그 영감을 얻어서 사실은 몽유도 언더부터 판소리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맥락 안에 그 전시 주제를 잡고 네. 지금 매진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보니까 네. 판소리 모두의 울림인데 네. 여기서 이 판소리가 우리가 생각하다가는 이제 과거의 우리 전통 네. 이 판소리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아니 그거인데 그거를 네. 좀 은유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판소리가 잘 아시다시피 판하고 소리의 합성어인데 네. 그 또 영어로 쓰면 판 요즘에 팬데믹 할 때도 그 펜을 쓰고 그래서 어떤 저희가 생각하는 공공의 장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공간이라는 개념이라든지 네. 그 넓은 의미의 어떤 공공성을 갖고 있는 사회 안의 공간들에 대한 변화의 모습이 시각적으로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진동으로 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예술 그 현대 미술을 통해서 공감각적인 어떤 체험적인 어떤 전시를 연출하려는 감독님의 의도가 제목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 시각만 가지고 이젠 보지는 않으니까 우리 오감을 다 활용했을 때 훨씬 더 체감되는 게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니콜라 브리오 감독의 특강이 네. 있네요. 17일에? 아니면 과거 있었습니다. 있었나요?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뭐 2분 만에 예. 모든 좌석이 매진될 정도로 관계의 미학이라는 책으로 네. 굉장히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셨고요. 그 관계의 미학이 지금 현대의 예술 작품을 바라보는 관계가 사실은 예술 작품을 결정짓고 그런 것들의 관객과 관객의 시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들, 필수 요소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전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런 메시지들 지난달에 특강을 해주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방금 양림동에서 오셨다 그랬거든요. 5시에 네, 그렇습니다. 오픈하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성황리에 잘 오픈이 됐습니까? 네. 첫 번째 그 스페인 예술 파빌리온이 오픈을 하면서 네. 저희 제일 먼저 파빌리온 개막을 했는데 참여하는 모든 국가의 작가들과 기획자들이 함께 축하해 주러 와서 역시 오프닝 먼저 하는 게 조금 이익이 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다 같이 축하하는 의미에서 네. 그러면 이제 보러 다니셔야겠군요. 양림동도 이렇게. 네, 뭐 저뿐만 아니라 뭐 광주시의 시청분들 그리고 뭐 시장님도 주요 파빌리온들은 다 오신다고 하셨고, 예. 뭐 구청장님들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까지 다 함께 축하해 주시러 오신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저희 파빌리온을 하는 이유가 이런 교류의 장을 만들고 서로 다른 것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다른 광주의 것을 그들의 나라로 보낼 수 있는 어떤 교류의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거에 결국엔 사람들이 이어지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장이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비엔날레가 며칠 안 남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양림동에서도 열렸다 하시고 네. 광주의 한 30곳에서 같이 열립니까? 비엔날레가? 네, 이번 광주 비엔날레는 사실 이제 원래 저희가 항상 해오던 본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전시는 용봉동에 있는 주 전시장에서 72명의 작가가 30개국에서 참여하여서 본전시장 주 전시장에서 60명 작가가 전시를 하고요. 네. 양림동에 8개 어떤 대안 공간 그리고 유휴 공간 그리고 작가님들의 작업실 그리고 골목의 작은 여행자 쉼터 그리고 빈 파출소 같은 곳들을 활용해서 12명의 작가가 8개 전시장에서 본전시를 1부, 2부처럼 도시 프로젝트처럼 해서 1부는 그 본전시의 주전시 그리고 양림동으로는 저희가 소리숲이라고 했는데 이 전시가 판소리 제목이 판소리다 보니까 크게 이 세 주제로 작은 주제로 나뉘어서 본전시장에서는 열리는데요. 처음에는 부딪힘 소리, 두 번째 섹션은 겹침 소리, 세 번째 섹션은 처음 소리라는 이 한강 작가님이 영어를 이렇게 번역을 예쁘게 해주셔서 우리가 소리로서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재인식하는지를 보여주는 작품들이 많이 보여지고요. 네. 양림동에서는 유휴 공간이나 그리고 빈집 그리고 버려진 파출소 같은 데서 작은 퍼포먼스와 영상 설치 작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광주 전역에 예를 들면 바로 옆에 광주 민속박물관 그리고 광주 시립미술관 그리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장 5, 6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컬처호텔 람 그리고 그 앞에 그 은암미술관 그렇게 해서 동명동 그리고 양림동 지역에 5개의 파빌리온 이강하 미술관 양림 양림 갤러리 그다음에 이남 스튜디오 네. 이런 주요 공간에서 파빌리온 그리고 북구는 금복미술관에서 혼자만 중국 말씀 다 하실 파빌리온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광산구에 네. 동국미술관도 이탈리아 파빌리온을 해서 광주 전역이 네. 사실은 미술관이 됩니다. 네, 소개해주고 싶으신 게 많으신 거죠.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말씀해 주시니까 전 좋기는 한데 제 역할이 없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잠깐 끼어들었습니다. 개막식도 열리겠죠, 당연히. 개막식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이번 개막식에 저희가 30주년을 맞이하면서 네. 사실 역대 최다 작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 작가의 90%가 네. 개막 행사에 모두 참석을 하고요. 작가들 다 합치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본전시 72명, 네. 파빌리온 31개소에서 206명의 작가가 참여해서 와, 총 274명 네. 작가가 있습니다. 와, 이분들을 또 어떻게 다 섭외가지고 초대하셨을까요? 그것만도 규모가 엄청난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선정 작업은 어디서 합니까? 이분들 비엔날레 위원회? 네,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결정을 하고요. 이사진 네. 보고를 마치고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엔날레 준비 기간이 그러면 거의 한 1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2년 다 하나요? 1년 8개월이 최소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쉬는 때가 쉬는 게 아니군요. 한 번도 안 쉽니다. 그 다음 비엔날레 그냥 바로 준비 들어가는군요. 네, 저희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는 2년 내리 이렇게 달렸기 때문에 못 버티시겠는데요?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언제가 가장 좋으세요? 끝났을 때 아니면 준비하고 있을 때 이제 막 오픈 바로 전에 그래도 2달이 뻗을 수 있다 할 때가요? 늘 같은 긴장도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개막식 말씀하시다가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네, 더 소개해 주시죠. 네. 개막 행사는 많은 작가가 그렇게 참여하면서 네. 그 예술 감독이 아주 그 야심차게 준비한 30분짜리 공연이 있습니다. 짧게. 그래서 판소리 공연을 하는 그 전통 판소리 예. 가수분이 출연하시고요. 로안 마포라고 프랑스 출신의 판소리 가수입니다. 출연해서 판소리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판소리 네. 하시는 분이? 프랑스 오. 분이 판소리를 하십니다. 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요. 그리고 한강 작가님이 글을 써주셔서 네. 낭송을 하고 그 글을 기반으로 젊은 그 뮤지션들이 창작곡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네. 토가라는 본전시 작가가 모두의 어떤 악기들을 가지고 공연을 해서 30분짜리 판소리 마당이라는 공연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근데 이거 언제예요? 9월 6일? 오후 6시부터 합니다. 오후 6시 네. 중해공원 야외 음악당에서. 네, 그렇습니다. 예. 1회 때 저희 개막했었던 곳입니다. 예, 네. 지금 물 한 모금 드세요. 네, 네.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개막식은 9월 6일 오후 6시 중해공원 야외 음악당에서 열리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겠습니다. 소설가 한강 작가의 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9명의 또 작가들이 참여를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주제를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나 가서 볼 수 있습니까? 네. 지역 주민분들 모두에게 열려 있는 예. 행사입니다. 야외 음악당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쭤봤어요. 네. 너무 많은 곳에 있어서 작품들이 뭘 꼭 봐야 됩니까? 네, 네. 그랬더니 네. 저만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설명해 주시는 게 너무 좋아서 네. 공식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네. 순서를 어떻게 잡아서 전시를 구경하면 좋을까요? 네. 저희 일단 전시를 시작하시는데 제일 좋은 거는 여전히 본전시입니다. 주제를 갖고 있고요. 그냥 단순히 주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예술 활동으로서 어떤 담론들을 세계 무대에 제시하고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알아가기 위한 어떤 저희들이 준비한 예술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전시장을 빼놓으시면 안 돼서 먼저 용봉동에 있는 주전시장 오시고요. 네, 본 주전, 전시를 네. 꼭 확인을 하시고 네. 물 한 모금 더 드시고 예, 본 전시를 가시면 이제 30주년이니까 이번이 훨씬 더 촘촘한 기획으로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본전시장 바로 옆에 광주민속박물관에서 독일 파빌리온이 열리고 있고요. 네. 그 바로 옆에 시립미술관에서는 1층에서는 특별전 그리고 2, 3층에서는 광주 파빌리온과 네덜란드 파빌리온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본전 시장이 또 양림동에 있기 때문에 본전 시장에서 양림동 그리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까지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있으니 셔틀버스를 타고 ACC나 양림동 쪽으로 가셔서 아세안 파빌리온 그리고 본전시 그리고 양림동의 5개의 국가관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작품들이 쉽지가 않아서요, 부장님. 네. 보면서 네. 그냥 내가 느낀 대로 느끼면 됩니까? 그 느낌을 느끼시고요. 네. 또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간 사람들하고 네. 거기 있는 분들하고 있는 분들하고 같이 간 사람들하고 그리고 또 혹은 안 본 사람들하고도 저희가 무슨 음식이나 좋은 경험을 했을 때 그것을 나누는 방법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사실 저희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를 보시고 또 그것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설명해 주는 분들도 혹시 계실까요? 네, 전문 도슨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영어 도슨트 분들 계셔서 해외에서 방문하시는 분들도 네. 전시 설명과 작품 설명 예약하시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광주의 작가들도 참여를 하셨죠. 네,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광주 비엔날레는 사실 광주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비엔날레입니다. 여기 공동체 그리고 주민들 서로 이렇게 아끼는 마음이 지금 같은 시대에 너무 필요해서 사실 세계 많은 작가들이 광주 비엔날레 그리고 한국 광주를 알고 싶어서 여기 이렇게 참여한 작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저희 비엔날레는 어떻게 보면 광주라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지역으로서 세계적인 어떤 자질을 갖췄다. 이걸 문화로 어떻게 많이 알릴 것인가를 목표로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작가들이 지금 광주를 오셨는데 네. 뭐라 말씀을 하시던가요? 광주에 대한 이미지랄까? 와보니 어떤 도시다. 뭐 이런 말씀들. 네, 저희가 지금 참여 작가 이외에도 국제 큐레이터 코스를 개설하여서 네. 지금 전 세계 15개국에 15명의 큐레이터가 한국에 지금 광주 비엔날레 이제 저희 코스에 참여하면서 네. 저희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분들과 참여 작가들이 하는 말이 저희가 안내하지 않았는데 저희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5.18 기념관 어디냐. 네. 네. 그리고 묘지 어디 있냐 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이 시간을 내서 그곳에 가서 역사를 배우고 그리고 느끼고 그 슬픔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작업들도 이번 전시에 많이 출품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민주의 성지 광주로 다들 기억하고 알고 오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세계적인 이제 예술 감독 그리고 작가들이 표현해낼 판소리에 대한 해석, 세계 예술계에 어떤 울림이 될지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울림을 많이 주겠죠? 저희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역시 그래도 평가는 네. 그 많은 관람자분들의 몫인데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대미술에서는 그 관계의 미학의 저자가 저희 감독님 아니십니까? 네. 네, 그 관계에는 예술을 사랑하고 다가가고 또 이해해주는 많은 애호가분들, 그리고 또 새로운 것도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 이게 처음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모든 게 처음엔 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고 많이 이야기할수록 영화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불러주고 봐주지 않으면 그리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네. 많이 광주 비엔날레 판소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8개월 거의 이제 2년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을 비엔날레를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와서 보시고
그걸 서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어디에서 보람을 느끼실까요? 그것밖에 없죠. 그게 다인가요? 네, 네. 그거보다 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가 네. 사실은 어렵다고 하시는데 저는 책이 더 어렵거든요. 책이요? 네, 책 어렵습니다. 네, 책 어려운 책이 너무 많아서. 저희는 전시가 어렵거든요. 예술이 네. 어렵고. 네.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보면 각자 잘하는 분야가 있는가 봐요. 저는 글을 잘 못 읽지만 그래서 그림이 훨씬 편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림이 그냥 책에 담겨 있는 모든 얘기들처럼 그것들을 시각적으로 거기다가 이렇게 좀 정보처럼 패턴화 시켜서 좀 넣어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보거든요. 근데 이 정보는 결국에는 예술적 정보들은 그 시대를 기록해서 네. 저장해 놓을 수도 있고요. 그 저장해 놓는 목적은 다음 세대에 이 정보들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 정보 전달의 특성만 보더라도 저는 충분히 많은 관람객들이 이걸 보고 그것을 책보다 아니면 저희 전시를 보시면 장편 영화 한 편 보신 것만큼의 스토리가 담겨 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이번 전시의 구성이고 감독님이 그걸 원하셨으니까 판에 깔아드렸으니까 무대를 판소리도 추임새가 없고 그 관람객들과 호흡한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가서 저희 얼쑤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작품들 보면 옆에 이제 제목이 늘 쓰여져 있는데 작가가 의도하고 싶었던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세요라고 하는 작가는 없을 듯 싶어요. 불가능합니다. 그죠. 네. 제목은 달아놓으셨지만 그냥 관객들이 가서 거기서 보고 이제 소리로 듣고 이번에는 소리가 있었으니까 그거를 이제 보는 사람의 그 감정을 이입해서 뭔가를 느끼고 서로 같이 교류하면 그게 최대한의 전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보는 또 저희에게도 또 하나의 또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관람 정보 따로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십니까? 저희 사전 예매 지금 온라인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또 이번에 홍보대사로 NCT 위시라는 아주 멋있는 그룹이 저희 홍보대사로 와주셔서 SNS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외신 많이 오실 거고요. 주요 참여국 대사님들 다 오신다고 하셔서 오랜만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광주 비엔날레 이번에 어때? 그러면 파빌리온은 광주 한정식 푸짐한 정말 다양한 문화권의 어떤 예술들을 광주기 때문에 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전시 판소리와 함께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유가 너무 멋진데요. 이번 광주 비엔날레는 광주 한정식 딱 와닿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너무 애쓰셨고 저희 가서 잘 즐기다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